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취득과 양도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요. 이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때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시기로 이때 취득한 분들은 원조합원이라고 그러죠.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해서 종전에 철거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을 원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전체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이나 세율을 판단할 때 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기간,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아파트 신축한 이후의 기간을 다 통산을 해줍니다. 이것을 통산한다 그러죠. 그런데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이후에 원조합원한테서 그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중간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판다. 그러면은 원래 이 공사하는 중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죠. 그러면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따진다는 얘기죠. 즉 통째로 통산을 하지 않고 권리 부분, 공사기간, 요 공사기간은 합산을 안 하고 신축한 부분 이후의 기간만 따진다는 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비과세를 받을 때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바로 팔더라도 비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종전에 취득했던 기간 중에 2년 거주했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요 바로 팔고 바로 아파트 준공 나고 따져보니까 3년 이상이 웬만하면 다 될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3년은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 이후에 바로 팔아도 되겠지만, 승계받은 분들은 승계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기간이 4년, 5년 걸렸다 하더라도 아파트 준공 이후에 바로 팔게 되면 요 준공된 날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승계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일 양도일은 통산과 통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합원이 있고 승계조합원이 있고 일반 분양자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용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분양용 아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도 있죠. 취득일은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종전에 멸실된 부동산 취득일이니까 방금 도표에서 보신 날짜처럼 원래 철거된 부동산 취득한 그 날부터 다 따져준다는 의미고, 승계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사용 승인일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공사하는 기간 중에 취득을 했지만 그 공사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용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아닌 사용 승인일이라는 점도 따로 기억을 하시고요. 사용 승인, 정식 사용 승인보다도 임시 사용 승인, 즉 가사용 승인이 먼저 난다면 그 가사용 승인된 날짜를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은 당연히 일반 분양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자기 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잔금을 청산해야만 자기 집이 된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취득 실가와 추가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일반 분양자는 당연히 분양 원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판단을 한다든지 세율 적용할 때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이라든지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다 합쳐서 기간 기산을 해준다는 거지만,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 떨어진 날 이후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중간에 취득했다 해서 이 공사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일반 분양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 이후 부분만 인정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